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JTBC 아침 N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닷새 동안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1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민도 14,0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자 곧바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망했고 현장에서 도주한 아버지는 범행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또 다른 주거지에서 싸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인사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신병 확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닷새 동안 전국에 내린 극한 호우로 18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선 산사태 피해가 컸습니다. 비 피해로 대피한 이재민의 수가 전국 각지에 14,000명이 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집 외벽이 종이 조각처럼 구겨졌고 지붕 위로 뿌리채 뽑힌 나무가 보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던 집 안까지 흙이 들어찼고 천장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있던 살림살이들이 흙더미와 함께 거리를 나뒹굴고 삶의 터전이었던 비닐하우스도 잔해만 남았습니다. 산청군 곳곳에서는 닷새간 쏟아진 호우로 잇따라 산사태가 발생해 총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당탕 뭐 하는 기라 냉장고 있는데 막 뭐 나한테는 날라와. 그래 퍼덕히 나왔지. 그래 끝나서 막 팡 버리더라고 집이. 산청에는 지난 16일부터 총 793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청군 전체에 내린 비의 절반보다도 많은 양이라 초유의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경남 합천군 등에서도 강이 넘치고 제방이 터져 마을과 관공서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가평에서는 가족들과 대피하던 80대 주민이 실종됐고 산사태로 70대 여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집으로 물이 살짝 들어오길래 야 대피해야겠다. 딱 나오면은 다 완전 바다 아니에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물살도 세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어젯밤 기준 전국에서 18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재민 수는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구역 선포를 추진하고 이재민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경남 산청은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난 곳입니다. 올 봄에 있었던 대규모 산불이 산사태에 취약했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산불로 나무가 다 타버린 탓에 빗물도 바위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가은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거먹해 타버린 산 듬성듬성 푸릇한 새순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번 폭우로 곳곳이 쓸려 내려가며 흙이 훤히 다 보입니다. 지난 3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의 중태마을로 들어가는 길. 곳곳이 굴러떨어진 바위로 막혔고 완전히 주저앉은 도로도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불이 휩쓸고 간 자리. 이번엔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위에 그 산에서 산패가 난 게 주차장에 그 흙물이 다 막혔어요. 길도 막히고. 새카맣게 그을린 나무 조각이 떠내려왔습니다. 지난 산불 때 타버린 건데요. 제 아래에는 여전히 빗물이 흐르고 있고요. 떠내려온 흙과 돌들이 배수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하루 만에 내린 1년치 비는 마을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전봇대는 쓰러졌고 집은 떠내려가다 못해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3월달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이라든가 우리 선산 그 동네 고사리 받은 거 전부 다 가지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또 이 비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참 어찌해야 될지 이거 참 난감하죠. 불에 타버려 새 집을 지으려고 다져놓은 땅엔 다시 어마어마한 토사가 쌓였습니다.
주택을 지금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을 다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 흙하고 자재하고 다 씻기 내려왔더니까 30톤 가까이 이거 여기에 실려 내려왔네. 여기 한 군데만 해도. 이번 폭우에 특히 산청 지역 피해가 더 컸던 건 지난 산불로 산림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빗물을 저장하고 땅을 잡아줄 나무가 불타버리면서 산사태에 더 취약해진 겁니다. 지금은 그쳤지만 추가로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난리에 물난리까지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버지가 도주하면서 한밤중에 아파트 단지에선 긴급 안내 문자까지 보냈는데 결국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즉시 경찰 특공대와 소방 등이 출동했고 현장에는 사제 총기 2점과 쇠구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선 단지 내 위험 상황을 알리는 긴급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119 때 특공대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일단 총기 사고 났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검거되기 전에 집에 잘 있으라고 하시는 안내 방송만 계속 들었어요. 가슴 부위에 총을 맞은 30대 남성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남성에게 총을 쏜 건 60대 남성, 피해자의 아버지 A씨였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범행 후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인 오전 0시 20분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일은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제 총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한 발 이상 총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관할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사제 총기를 소지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체포 후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정밀 수색을 벌여 사제 폭발물을 확인해 제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발물 제거 소식이 전해진 뒤 앞서 긴급 대피했던 주민들 대부분은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자녀의 조기 유학 문제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할 걸로 보이는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브리핑을 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진숙 후보자가 지명된 뒤 자녀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고 21일 만에 지명이 철회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 2명을 지명 철회하라는 송 비대위원장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고민 끝에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 후보자 임명 수순에 국민의힘은 인사농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측근포 운영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농단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임명이 국회 보좌진과 국민에게 이 정도 갑질은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시한은 어제로 이미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전 국민이 받고 있는 문자 메시지가 있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인데 오늘부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직접 받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메시지들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통에 전 국민이 받고 있는 스팸 메시지에 이런 농담도 나올 정도였는데요. 오늘부터 8주 동안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경우가 신청 대상인데 91년생인 저는 오늘 신청을 놓치면 26일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물카드, 또 지역 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가 있고 신청 다음 날 쿠폰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되고요. 9월 말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추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차, 2차 지급분 관계없이 11월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잊지 말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현지 시각 19일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서 폭풍으로 유람선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크게 기울어진 배 위에 구조 작업이 계속됩니다.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태풍을 만나 뒤집힌 유람선 약 5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rất nhanh, chỉ trong vòng có 1 phút. 배에 탄 승객 대부분 관광객이었는데 구조팀은 10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기존에 38명으로 알려졌던 사망자 수를 35명으로 정정했지만 사망자 수는 더 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슬픔을 가누질 못합니다. Con cô bây giờ nó như thế này rồi, các cháu à cô, bây giờ cô mà chết được cho nó thì cô cũng chết luôn thôi. Cô chả biết cái gì trên đời nữa đâu, mệt mỏi. 탑승객 중엔 한국인은 없었고 대부분 베트남인이었으며 수습된 시신 중 8구는 어린이였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리스트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여성의 나체를 그려서 보냈다는 보도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03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리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선물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여성의 나체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에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와 관련된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여론 속에서 나온 생일 선물 리스트여서 파장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서 삼류 신문을 고소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과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폭스뉴스 등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를 보유한 머독과의 관계에서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말을 뒤집는 기사들도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가 그림을 그려서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이 그림이 경매에서 팔리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6개월을 맞아 오늘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자축했지만 앱스타인 리스트로 정치적인 시험대에 오른 걸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지난 17일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불러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랐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조사 다음 날인 18일 밤 내란 특검은 곧바로 김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일반 이적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4곳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에는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외국과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은 남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출정 조사를 다시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로 풀이됩니다. 내란 특검은 또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내란 가담, 내란 방조범을 찾는 수사도 이어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밀항을 시도한다는 첩보에 특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도 제3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배포한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의 지명수배 전단지입니다. 사진과 함께 소재 불명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검은 이 씨가 밀항할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명수배 요청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관련 MOU를 주도하고 전현직 회장 지분 승계에 관한 실무를 맡았습니다. 이 씨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이사는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진법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기 요청을 했다며 원칙대로 출석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라며 호전되는 대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등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집사 게이트도 수사 중인 특검은 카카오 모빌리티 전 최고 재무책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류금선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합니다. 김혜성 씨는 제3국으로 도주해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정 후보는 62.55%, 박 후보는 37.45%를 득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충청권 투표에서도 60% 넘게 득표했는데 이틀 연속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협치보다 내란 적결이 먼저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함께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당대표, 저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를 고려해 합동연설회도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지역별 경선에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내 인적 쇄신 방향에 대해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된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과반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자민당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양원에서 소수당이 된 건 1955년 창당 후 처음입니다.
일본에서도 극우 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운명을 가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NHK가 20일 오후 8시 선거 종료 직후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 자민당은 이번 투표 의석 125석 중 27석에서 41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열린여당인 공명당도 5석에서 12석 획득에 그칠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당이 의석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50석 이상 확보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겁니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치면서 예고된 참패란 분석도 나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쌀값 상승,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의 불리한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인 규제를 강조한 극우 성향 참정당의 약진도 자민당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직후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까지 과반 실패로 마무리될 경우 자민당은 창당 후 최초로 중의원, 참의원 양쪽 모두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연이은 선거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시바에 대한 퇴진론도 확산할 전망입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데 이어서 오늘 낮에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경기 남부와 광주, 대구에는 폭염주의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